네 번째 만남, 갑작스런 정전이 찾아와 샵 안이 붉은 비상등만 남는다. 이 어둠이 마음을 솔직하게 만들 것 같네요. 준호의 손이 은주의 손끝에 천천히 포개지며 미세한 온기가 퍼져간다. 머리카락 끝에 맺힌 물방울이 목선을 따라 흐르며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번진다. 은주 씨, 낮게 부르는 이름이 수많은 망설임을 지워낸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한 호흡으로 겹쳐지고 심장 박동이 빗소리를 삼킨다. 은주가 눈을 감지하는 채 마지막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는다. 첫 입맞춤이 조심스레 이어지며 오랜 세월 눌러둔 감정이 폭발한다. 짧은 숨이 섞이고 라벤더 향이 공기 속에 번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다. 조명이 다시 켜져도 서로의 미소 속에는 금지된 설렘이 은은히 남아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 모양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전해진 그 응원이 오늘 사연처럼 큰 행운으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비가 약하게 흩뿌리는 늦은 오후였다. 골목 어귀의 가로수가 젖은 잎을 털어낼 때마다 맑은 물방울이 공중에서 한 번 더 떨리고 천천히 가라앉았다. 해온이라는 작은 경락샵 유리문 너머로 노곤한 아로마 향이 퍼져나왔다. 카운터 뒤편에서 빨래를 개던 준호는 탁자 위 수건에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며 문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 상단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다. 누구지 하는 생각이 뒤를 잇자마자 문턱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끝이 어깨를 스치며 떨어졌고 가벼운 비냄새와 은은한 라벤더 향이 동시에 들어왔다. 혹시 예약 가능할까요? 낮고 맑은 목소리였다. 준호의 손끝에서 수건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조용히 착 달라붙었다. 본능처럼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은주. 10여 년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봉사하던 그때처럼 눈썹을 부드럽게 치켜올린 표정이 그대로였다. 잠시 말을 잃은 준호는 손을 닦으며 카운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네, 물론입니다.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오래 앉아 있는 일이 많아서요. 입가로 번진 미소 뒤에 어쩐지 힘이 빠져 있었다. 그 한마디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다쳤다는 말을 들은 날 준호가 은주의 팔꿈치를 잡고 계단을 함께 내려오던 순간, 그때도 비가 조금 내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어색하게 의식했다. 예약 장부를 펼쳐 이름을 적어달라 하자 은주는 잠깐 펜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요. 문화센터에서 형님이라 부르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소 속에 장난기가 섞였지만 그 단어가 불러오는 시간의 무게가 둘 사이에 얇은 막처럼 내려앉았다. 형님이라는 호칭은 나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의지하던 선배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은 묘하게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 시절 이후로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흔적 없이 멀어졌느냐고 단정한 질문들이 조용히 줄을 섰다. 다시 만난 오늘을 시작점으로 과거의 빈칸들이 서서히 채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걸까? 시술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바닥에 길게 퍼졌다. 강한 빛은 없었지만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한 따뜻함이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은주는 주변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여러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웃는 봉사활동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젊은 준호가 선명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아직도 두셨네요. 그때가 바로 어제였던 것처럼 느껴져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준호는 간단한 준비를 마치며 말했다.
다들 각자 길을 갔죠. 그 뒤로 소식이 끊긴 사람도 많고요. 은주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오며 가며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문화센터 회원증이라고 적힌 낡은 카드가 봉투에서 반쯤 미끄러져 나왔다. 몇 해 전 사라진 줄만 알았던 카드였다. 어떻게 그게 은주에게 있는 걸까? 단순한 정리 중의 우연일까? 아니면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연결이 있었던 것일까? 봉투의 등쪽 모서리가 미세하게 접힌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여러 번 열고 닫은 표시였다. 커튼 안으로 들어가 편하게 누우시라고 안내하면서도 준호는 자신의 호흡이 조금씩 가팔라지는 것을 느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손소독제를 짜서 천천히 문질렀다. 손바닥이 말라가자 자신의 피부가 낯설게 느껴졌다. 과거의 기억은 늘 갑자기 다가와 현재의 감각을 흔든다. 오늘처럼 무엇이든 묻고 싶었지만 무엇을 묻는지가 문제였다.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냐고 물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상대의 지난 시간을 헤집는 무례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하는가? 허리가 아파서라는 평범한 한 줄 말 뒤에 어떤 사정이 숨어 있을지 생각이 길어졌다.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갈아덮고 베개의 각도를 맞추며 준호는 최대한 일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통증이 가장 심한 지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할게요. 괜찮으시면 손으로 압을 주며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은주는 작은 숨을 고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투명한 커튼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오로지 말과 호흡으로만 서로를 확인했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대신 준호는 물었다. 그때 갑자기 봉사활동을 그만둔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사실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은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빗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마치 유리창이 은밀한 대화의 중개인이 되려는 듯 빗줄기가 촘촘하게 수면을 만들었다. 한참 만에 은주가 입을 열었다. 언젠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지는 몰랐지만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여기서 나누는 말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해요. 부탁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놓였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기 전에 준호는 알아차렸다. 그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경계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벗었다. 압을 느끼기 위해서는 손끝의 감각이 더 정확해야 했다. 장갑을 벗는 행위가 과장되어 보이지 않도록 천천히 손목에서부터 말아 올렸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은주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비되셨으면 숨을 편하게 내쉬세요. 허리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타고 오르는 긴장선을 따라 가볍게 압을 주겠습니다. 대답 대신 은주의 호흡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어깨가 한번 들썩였다. 준호는 그 리듬에 맞춰 손의 무게를 조절했다. 오랜 시간 몸을 다루어 온 사람만이 아는 호흡의 어휘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여갔다. 그때 가방 속에서 진동이 아주 짧게 울렸다. 끊어진 듯 이어지는 미세한 소리.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나왔고 은주는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진동은 작은 질문을 남겼다. 누구의 연락일까? 일상의 사소한 메시지일 수도 있었고 오래 미뤄둔 어떤 사안의 신호일 수도 있었다. 준호는 시선을 핸드폰 방향으로 두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집중의 방향을 압의 각도로 되돌렸다. 첫 번째 지점에서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면 말씀해달라고 안내했고
은주는 세 번째 지점에서야 조용히 여긴가 봐요 하고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린 건 통증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압이 정확히 들어갈 때 몸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불편함과 안도감. 준호는 그 두 가지가 겹쳐 나타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와 호흡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가 곧 사라졌다. 이 정도 압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라는 답이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더해도 된다는 의미와 여기서 멈춰달라는 의미가 얇게 겹쳐 있었다. 사람의 말은 때로 겹겹의 뜻을 품는다. 준호는 그 겹을 서둘러 해석하지 않았다. 대신 미세한 힘 조절로 다음 반응을 기다렸다. 손끝 아래에서 근육의 결이 깊게 눌리고 천천히 풀렸다. 오래된 매듭을 풀어낼 때처럼 단단했던 한 줄이 차츰 부드럽게 변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당신의 통증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먼저다. 커튼 밖에 걸어둔 벽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시간을 옮겼다. 오늘은 가볍게 범위를 살피는 걸로 마무리하겠다 말했을 때 은주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잠시만요 하고 말을 덧붙이더니 낮게 웃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왜 사진을 한 장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모두 한 장씩 나눠 갖자고 했잖아요. 준호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진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 그날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던 일과 카드 분실 신고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던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이 여기 걸려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낳았다. 누가 이 사진을 보관해 두었고 어떤 경로로 다시 그의 손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왜 은주의 봉투 속에는 회원증이 들어 있었을까? 이 작은 사소함들이 오늘 우연한 재회를 예고하듯 미리 배치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이 찍힌 사진은 차라리 벽에 걸어두고 매일 보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잃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은주는 긴 호흡을 내쉬었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는 말이 사진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 시절을 함께 나눈 누군가를 가리키는지 묻고 싶어졌다. 그러나 오늘은 묻지 않기로 했다. 질문에는 때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그래서 은주는 다른 질문을 준비했다. 형님, 그때 왜 봉사팀을 떠난 제게 연락하지 않았나요? 다들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오늘의 재회는 단지 통증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오래 미뤄진 대화를 위한 초대였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때는 제가 오히려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죠. 그 대답은 정직했지만 동시에 자기 보호이기도 했다. 시술을 마무리하며 준호는 스트레칭 방법과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설명했다. 허리 지지대를 오래 사용하는 대신 짧게 여러 번 쉬어가는 방법.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보다 엉덩이를 조금 더 깊게 넣어 앉는 자세.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들이었다. 은주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할게요. 아까 그 부탁에 대한 답이에요. 준호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 의미를 건네는 순간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 직전 은주가 말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도 예약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들렸다. 몸이 편해지려면 한두 번으로는
어렵죠라는 준호의 대답은 지극히 실무적인 문장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다른 무늬로 새겨졌다. 문을 열자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우산을 접는 소리가 들렸고 잠깐 서로의 시선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금 전 울린 짧은 진동과 함께 그 빈 골목은 묘한 예감을 남겼다. 누군가의 눈길이 있었던 것만 같은 착각. 아니면 둘 중 하나의 마음이 밖으로 새어나가 잠깐 형체를 만든 것일까. 은주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남겼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봉투는 꼭 열어보세요. 다 말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나머지를 이야기할게요.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사라지자 실내는 다시 아로마 향으로 가득 찼다. 준호는 카운터에 남겨진 봉투를 들어 올려 빛 아래로 가져갔다. 종이의 결이 생각보다 두껍고 단단했다. 가볍게 흔들자 안에서 카드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정말 그것뿐일까? 다른 쪽 끝을 엄지로 밀자 얇은 메모지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펼치려다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옳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에 조심히 넣었다. 닫힌 서랍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줄을 섰다. 왜 지금 이곳을 찾았을까?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봉사활동을 떠나던 날 그의 눈을 피하던 표정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전 진동은 누구의 안부였을까?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빗방울처럼 남아 있었다. 밖에 비는 잦아들었지만 작은 물웅덩이마다 잔파문이 계속 번졌다. 그 잔파문을 바라보는 동안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의 재회는 마음을 흔든 일회성이 아니라 내일로 이어질 선택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물었다. 다음엔 무엇을 묻고 무엇을 들어야 옳을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서로의 선일까? 답을 얻기 전까지는 손끝의 기술로만 진심을 전하자. 그 생각이 그를 잠시 안심시켰다. 그러나 서랍 속 봉투가 다시 떠올랐다. 봉투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든 시간이 무거웠다. 그 무게가 다음 만남의 이유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경계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두 사람은 서로의 호흡을 기억했다. 기억은 때로 사람을 묻고 때로 사람을 구한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시간이라는 문장이 조용히 미래의 문손잡이처럼 마음속에 걸려 있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골목 끝에 다시 빗방울이 맴돌았다. 아직 완전히 개지 않은 하늘은 은빛 구름을 깔고 있었고 작은 경락샵의 간판 불빛만이 골목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었다. 준호는 예약표를 다시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혹시 안 올 수도 있지. 그러나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순간 종소리가 정확히 하루 전과 같은 울림으로 가게 안을 채웠다. 문이 열리자 은주가 들어섰다. 오늘 그녀는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젖은 머리 대신 은은한 파마가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빛났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지난번 치료가 너무 좋아서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묻어 있었다. 준호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심장은 처음 만남보다 더 크게 뛰었다. 첫 재회에서 느낀 설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은주는 카운터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번에 맡기고 간 봉투 열어보셨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서랍 속 봉투를 몇 번이나 꺼냈다. 다시 넣은 지난 일주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직 열지 않았어요. 열어도 될까요? 은주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치료가 끝나면 그때 같이 봐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뜻을 알 수 없는 제안이었다. 봉투 안에 단순한 회원증 이상이 들어있다는 직감이 준호의 가슴을 서서히 조였다. 시술실에 들어서자 은주는 지난번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매트에 앉았다. 지난번 이후로 허리가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어깨가 자주 굳네요. 준호는 전문적인 설명으로 어깨 경락 라인을 차분히 안내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은주의 눈가에 스친 미묘한 그림자를 놓치지 못했다. 마치 오랜 결심 끝에 이곳을 찾은 사람처럼 은주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품고 온 듯했다. 치료가 시작되자 방 안에는 아로마 향과 빗소리만이 흐르기 시작했다. 준호는 손끝으로 근육의 긴장을 따라가며 은주의 호흡을 살폈다. 혹시 최근에 큰일 있으셨어요?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들리도록 조심했지만 준호 스스로도 목소리 속에 숨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실 봉사활동을 그만둘 때 가족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짧지만 깊은 고백이 공간에 스며들었다. 준호는 더 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치료사의 태도를 유지하며 침묵으로 응답했다. 은주의 어깨 근육이 풀려갈수록 그녀의 말도 조금씩 풀려나왔다. 그때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야 했죠. 그게 옳은 건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의 압을 조절했다. 누군가를 지켜야 했다는 문장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치료가 끝날 무렵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벽에 걸린 단체 사진으로 향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때 형님 아니 준호 씨가 제게 해줬던 한마디가 지금까지 잊히지 않아요. 준호는 무심코 물었다. 어떤 말이었죠?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봉투를 먼저 열어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열기 전에 암호 같았다. 카운터로 돌아와 봉투가 다시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작은 카드를 꺼냈다. 회원증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한 장 더 들어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씨체는 은주의 것이 분명했다.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과거의 봉사활동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사랑인지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모호함은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을 자극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당신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고백은 따뜻한 감사와 알 수 없는 경고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준호는 순간 은주의 지난 선택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위험 신호였음을 느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은주는 우산을 펼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다음 치료 때 그때 못한 이야기의 나머지를 들려줄게요. 단 오늘처럼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만.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준호는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을 붙잡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세 번째 만남은 의도치 않은 시차 속에서 찾아왔다.
예약했던 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골목길은 작은 개천처럼 변했고 준호는 혹시나 은주가 오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다. 하지만 종소리는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울렸다. 문이 열리자 은주는 짙은 남색 코트를 벗으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문을 열어두셨네요. 준호는 우산을 접는 그녀를 보며 안도와 설렘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혹시 못 오실까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은주는 그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읽어냈다. 은주는 지난번보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쪽 소파에 앉았다. 지난번 치료가 끝난 뒤부터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봉투 안메모, 그거 읽으셨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의 문장을 되새겼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그 한 줄이 일주일 내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도 한동안 후회했어요. 은주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길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마음을 감추고 살았어요. 준호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차분히 물었다. 지금이라도 들려줄 수 있나요? 왜 떠나야 했는지,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었는지.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은주가 오래 품어온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았다. 은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 가족이 갑작스럽게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저는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봉사팀 활동이 누군가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었죠. 특히 준호 씨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려웠어요. 준호의 가슴이 서서히 죄어왔다. 떠나야 했던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치료실로 이동해 경락 침대에 눕는 은주의 얼굴은 첫 만남보다 한층 편안했지만 그 편안함 속에 오래된 고단함이 스며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연락을 끊은 게 오히려 나를 배려한 거였군요. 은주는 살짝 웃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은 없어요. 그저 당신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준호는 손끝으로 어깨 근육을 풀어주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었던 오해와 허무한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시 나를 찾았을까라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다. 은주 씨, 이제는 빚도 위험도 다 끝난 건가요? 준호의 물음에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끝났다고 믿고 싶지만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녀의 말끝에는 알 수 없는 여운이 묻어 있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다시 두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침묵 속에서 은밀히 울렸다. 치료가 끝난 뒤 은주는 잠시 대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준호는 따뜻한 허브티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의 일들을 지금 나누는 게 힘들다면 굳이 서둘러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 짊어진 세월을 이제는 함께 들어주고 싶습니다. 은주의 눈가가 미세하게 젖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낮게 속삭였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찾은 거예요. 준호 씨라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아서. 밖에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며 골목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유리창에 잠깐 비쳤다 사라졌다. 은주는 놀란 듯 시선을 돌렸다.
혹시 누군가 따라온 걸까요? 준호도 순간 긴장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은 봉투 하나를 또다시 꺼냈다. 지난번과 다른 조금 더 두꺼운 봉투였다. 이건 오늘 꼭 받아주세요. 다음 만남까지 열어보지 말아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감촉이 단순한 편지가 아님을 예감케 했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은주의 눈을 마주쳤다. 다음엔 이 안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 거죠?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때가 오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주가 골목을 따라 사라지자 준호는 봉투를 서랍 속에 조심스레 넣었다. 이번에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거세게 몰려왔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랍을 닫았다. 비가 그친 골목 너머로 희미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앞으로 마주할 선택의 무게를 예고하는 듯 했다. 저녁 하늘은 여전히 잔잔한 먹빛을 품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남 이후 준호는 매일같이 서랍 속 두 개의 봉투를 바라보며 은주가 남긴 말과 눈빛을 곱씹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치료가 예약된 날 가게 문을 열자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공기는 이미 하루 종일 내린 비의 냄새로 가득했고 창밖 골목의 가로수 잎마다 물방울이 반짝이며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은주는 이전보다 훨씬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몸이 한결 가볍네요. 하지만 마음이 자꾸 무겁습니다. 그녀의 말끝에 스며든 떨림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치료실로 안내하며 그는 물었다. 오늘은 어깨 대신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의 마음속을 천천히 탐색하는 듯 얕게 얽혔다 풀렸다. 치료가 끝날 즈음 갑작스러운 정전이 찾아왔다. 조명은 순식간에 꺼졌지만 비상등에서 흘러나온 은은한 붉은 빛이 방 안을 흐릿하게 물들였다. 깊게 젖은 공기 속에서 허브 오일의 향이 더 진하게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좁혀주었다.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낮게 울렸다. 은주는 작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 왠지 마음을 솔직하게 만들 것 같네요. 말을 마친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공간에서 그 손끝이 살짝 떨리며 준호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준호의 심장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히 박동을 높였다. 서랍 속 봉투와 그 안의 문장들이 떠오르며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치료 이상의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감하게 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손을 포겠다. 은주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천천히 들어왔다. 피부와 피부가 닿자 미세한 온기가 퍼져나갔고 서늘한 빗소리와 대비되는 따뜻함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은주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어 한 올 한 올이 부드럽게 빛났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그 길을 따라 은은한 향이 공기 속에서 반짝였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목에서 어깨로 그리고 다시 눈으로 되돌렸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신뢰와 지금 막 피어오르는 설렘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준호 씨,
은주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가 수많은 질문과 망설임을 한순간에 지워내는 신호처럼 들렸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은주는 눈을 감지하는 채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 걸음을 스스로 앞으로 내디뎠다. 서로의 숨결이 맞닿는 지점에서 비 내린 밤의 서늘한 공기와 사람의 체온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온도 차가 마치 투명한 막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며 작은 정전기를 일으켰고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리듬으로 얽혔다. 첫 입맞춤은 깊지 않지만 오래 준비된 마음이 담긴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접촉이었다. 입술이 닿자마자 심장의 박동이 손끝까지 퍼져나갔고 은주의 긴 머리카락이 준호의 뺨을 스치며 부드러운 촉감과 라벤더 향을 동시에 남겼다. 짧은 숨이 섞이며 미세한 온기가 입술을 따라 번졌다. 은주는 살짝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났지만 곧 다시 가까워졌다. 머리카락이 서로의 볼을 스치고 옷깃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긴 세월 동안 미뤄왔던 감정을 하나의 짧은 입맞춤 속에 담았다. 조명이 다시 켜지자 둘은 동시에 짧은 숨을 고르며 웃었다. 아무 말 없이 마주 선 두 사람의 미소에는 방금 전의 모든 감정이 은은히 남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전이 끝난 후 다시 켜진 조명은 방 안을 부드러운 빛으로 덮었다. 그러나 둘 사이를 감싸던 묘한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첫 입맞춤의 여운은 여전히 공기 속에서 느리게 진동했고 서랍 속 두 개의 봉투가 전하는 시간의 무게처럼 둘의 심장은 그 여운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조금만 더 계실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은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밖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가 둘의 마음을 한층 더 가까이 이끌었다. 준호는 허브티를 새로 우려 테이블에 놓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은주의 뺨을 스치며 방금 전의 입맞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은주는 잔을 감싸준 채 낮게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치료만 받으러 오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마음이 풀릴 줄은 몰랐네요.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구나. 오늘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빗소리와 함께 천천히 흘렀다. 창밖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돼 실내 벽을 따라 은빛점들을 흩뿌렸다. 그 빛이 은주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부드럽게 흔들렸고 머리카락 사이로 퍼지는 라벤더 향이 준호의 마음을 다시금 흔들었다. 은주는 가만히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봉사팀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인사를 못한 게 늘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야 그 빈칸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은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준호의 체온에 이끌리듯 부드럽게 그의 손을 감쌌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순간 긴 세월의 공백이 서서히 사라지고 서로의 현재만이 남았다. 은주 씨, 준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가 공간 전체를 울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는 질문처럼 들렸다. 은주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오늘 이 밤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둘은 말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골목을 적시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찻잔의 김과 두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채워졌다. 준호는 은주의 어깨에 천천히 팔을 얹었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굳었으나 곧 몸을 기댔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자 세상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듯 서로의 심장 박동만이 뚜렷하게 들렸다. 은주의 머리카락이 준호의 목덜미를 스쳤다. 미세한 향기와 함께 작은 전류가 피부를 타고 퍼졌다. 준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은주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의지했다. 말이 필요 없는 교감, 오랜 기다림이 만들어낸 침묵 속의 대화였다. 비가 점점 잦아들 무렵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두려움보다 당신과 나누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보다 오늘 이 순간이 더 크네요. 둘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입맞춤을 나누었다. 첫 키스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머무르는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한 손길에 가까웠다. 밤은 그렇게 천천히 깊어졌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과 눈빛만으로 앞으로 이어질 시간을 약속할 수 있었다. 창밖 골목의 빗물은 점점 말라가고 가로등 불빛은 새벽을 향해 길게 늘어졌다. 준호와 은주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 밤을 잊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새벽 공기는 낮의 비를 모두 삼킨 듯 투명하게 맑았다. 준호는 샵의 문을 열며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밤 은주가 남기고 간 체온이 아직 공간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서랍 속 두 개의 봉투가 그 체온을 대신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첫 번째 봉투는 이미 열어본 메모가 있었지만 두 번째 봉투는 여전히 닫힌 채 서랍 안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은주의 전화가 왔다. 준호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샵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해가 지자 골목길은 다시 은빛 가로등 불빛으로 물들었다. 은주는 회색 코트를 입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오늘은 마지막 봉투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곧바로 카운터로 향해 서랍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긴장을 느꼈다. 봉투를 손에 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두 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은주는 젊은 시절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가 봉사활동 중 웃고 있는 모습이 함께 찍혀 있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 미소가 지금의 자신과 똑같이 살아있었다. 은주는 편지를 펼치며 낮게 말했다. 이 사진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거예요. 그때 저는 가족을 지키려다 빚에 휘말렸고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까지 위험이 닿을까봐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그때 왜 은주가 사라졌는지 묻지 못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그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빚은 모두 정리됐어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며 살던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늘 준호 씨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랜 세월 눌러온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는 떨림이 있었다. 준호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은주 씨가 떠나던 날 저도 사실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결정했었어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서로가 그때 지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은주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준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선택을 해야겠죠. 그 말은 단순한 감정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 너머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라졌다. 은주는 놀란 듯 손을 움켜쥐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살폈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세한 불안이 다시 마음을 파고들었다. 과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작은 경고 같았다. 준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으면 됩니다. 이제는 숨지 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끝에서 따뜻한 체온이 교차하며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다. 창밖 비는 멈췄지만 가게 안에는 여전히 비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은주의 머리카락이 조심스레 흔들리며 준호의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긴 세월 동안 미뤄온 마음을 마침내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준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이미 어떤 결정이 내려진 새벽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새벽녘 골목 끝에 가로등 불빛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하루 전 밤 마지막 봉투의 비밀이 드러난 후 준호와 은주는 샵 한켠에서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속 아기, 빛, 그리고 오랜 세월의 공백.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긴 세월의 그림자와 함께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비가 그친 골목길에는 밤새 내린 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샵 문을 열며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은주와 나눈 대화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선택의 날이라는 생각이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선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조용히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어제보다 편안한 차림, 부드러운 카디건 위에 얇은 머플러를 둘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을 감춘 듯한 평온함이 비쳤다. 준호 씨, 잠은 좀 잤나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에는 지난밤 내내 서로를 괴롭힌 생각들이 묻어 있었다. 둘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허브향이 서로의 마음속 불안을 천천히 풀어내는 듯했다. 잠시 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주 씨,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면의 떨림이 잔잔한 파동처럼 번졌다. 은주는 시선을 찻잔 위로 떨어뜨리며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두려움과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 열망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준호는 손을 뻗어 은주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숨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결심의 언어였다. 그때 샵 밖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가로등 불빛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문가에 스쳤다 사라졌다. 은주는 놀란 듯 창문을 바라봤다. 또 그 그림자일까요? 준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긴장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누가 되었든 이제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두 사람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의 시험을 미리 예고하는 듯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침묵을 이어갔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서로의 결심을 확인하는 대화였다. 밤새 내린 비가 남긴 습기가 천천히 마르는 동안 두 사람의 체온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준호 씨, 만약 우리가 함께 한다면 당신의 삶도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은주의 눈빛에는 마지막 확인을 요구하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제 마음은 은주 씨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을 정하는 일뿐이에요. 은주는 그제야 안도한 듯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오늘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샵 안에 부드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섞이며 오랜 세월이 만든 거리감을 지워나갔다. 밖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은 옅은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다. 준호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은주 씨, 우리가 함께 맞는 첫 새벽이네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이 새벽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두 사람은 샵 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섰다. 밤새 젖어 있던 돌길 위로 새벽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이 길이 앞으로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큰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이 서서히 옅은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가 완전히 그친 골목은 물기를 머금은 채 은빛 아침 햇살을 조심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샵 안은 어제 남겨둔 허브향이 은은히 깔려 있었고 온종일 타오르던 난로의 잔열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다. 준호는 눈을 천천히 떴다. 아직 깊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은주의 따뜻한 체온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부드럽게 이어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대화와 포옹이 남긴 잔잔한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은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머리카락 끝마다 작은 빛의 결이 맺히며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듯 잔잔히 반짝였다. 준호는 그 빛을 따라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내렸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피부를 타고 퍼지며 밤새 쌓아온 체온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했다. 은주는 느리게 눈을 떴다. 준호 씨. 그녀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기 속에 남아있던 긴장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새벽을 함께 맞이하는 게 꿈 같아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린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새벽이 증명해 주는 것 같네요. 둘은 말없이 서로의 이마를 가만히 맞댔다. 새벽 공기와 체온이 뒤섞이며 서로의 호흡이 하나로 이어졌다. 짧은 숨결이 이마와 볼을 스치며 긴 세월의 공백을 채워주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곧 대화였고 그 온기가 지난밤의 선택을 굳건히 확인해 주었다. 은주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비에 젖은 돌길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저 길이 이렇게 환하게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은주가 낮게 속삭였다. 준호는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할 길이니까요. 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생각을 나눴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가끔 지나가는 아침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 바람은 지난 세월 동안 서로가 짊어졌던 두려움과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세상의 시선을 함께 실어 나르는 듯했다. 준호 씨, 은주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걷기로 한 길,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죠? 준호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둘은 다시 한번 서로를 부드럽게 안았다. 긴 포옹 속에서 밤새 이어온 체온이 새벽 공기와 섞이며 더 깊고 넓은 평안으로 변해갔다. 창밖에서 퍼져나오는 아침 햇살이 둘을 감싸 안으며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축복하는 듯 빛났다. 새벽을 함께 맞은 지 이틀째 되는 아침, 준호와 은주는 처음으로 샷박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로 했다. 밤새 이어진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두 사람을 시험할 차례였다. 샵 문을 나서자 초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비에 씻긴 골목은 깨끗하게 반짝였고 밤새 젖어있던 돌길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 은주는 머플러를 고쳐 매며 낮게 말했다. 이 길을 이렇게 환하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니까요. 오늘부터는 함께 세상과 마주합시다. 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붙어 걸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접어드는 순간, 은주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새벽의 고요와 달리 아침 시장에는 이미 분주한 기운이 가득했다. 채소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의 웃음소리, 지나가는 택시의 경적,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둘러쌌다. 은주는 잠시 준호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혹시 우리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게 왜 이상하겠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호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밀스럽게 지켜온 감정이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둘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시장의 활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커피가 테이블에 놓이자 허브향 대신 볶은 원두의 깊은 향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은주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쥔 채 천천히 말했다. 준호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분명 누군가는 묻겠죠.
왜 이제서야 어떻게 다시 만났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한 이유를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온 시간과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봉사활동 시절 함께했던 동료이자 준호의 오랜 친구인 민석이었다. 민석은 두 사람을 보자 잠시 놀란 듯 멈춰섰다. 준호? 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시선에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잠시 긴장했지만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민석, 이렇게 여기서 다 만나네. 커피 한잔하고 가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민석의 눈길은 종종 준호와 은주가 맞잡은 손으로 향했다. 그 시선이 두 사람의 선택이 이제 단순히 둘만의 비밀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민석이 카페를 떠난 후 은주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준호는 은주의 손을 다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감당할 수 있어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히 맞잡았다. 하늘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고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사이로 길게 스며들었다. 비로소 세상이 두 사람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샵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호 씨, 오늘 이 길이 이렇게 환한 건 우리가 함께 걷기 때문일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시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처음으로 공개된 사랑의 아침을 완성해 갔다. 민석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두 사람의 하루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준호와 은주의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를 함께 마무리하기로 했다. 저녁 무렵 샵 문 앞에 은주가 도착했다. 초가을 저녁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며 은은한 라벤더 향을 흩뿌렸다. 준호는 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은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바람을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샵 안은 이미 따뜻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허브 오일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낮 동안의 분주함은 완전히 사라진 채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준비해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쓰는 거겠죠. 은주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요. 다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 조금 무서워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은주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선택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은주 씨와 함께라면 말이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 봉투였다. 이건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이 봉투까지 열어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짧게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예전 봉사팀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한다.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사진 속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거군요. 은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고리를 살짝 흔들었다. 둘은 동시에 창을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의 변화를 실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서로의 체온이 주는 안도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은주 씨, 앞으로의 길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숨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함께요. 은주는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마를 맞댔다. 머리카락이 가볍게 스치며 짧은 전류가 피부를 타고 퍼졌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이었다. 잠시 후 준호가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은주는 그의 품에 몸을 맡기며 한층 가까워진 체온을 느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두 사람의 결심을 굳게 묶어주는 약속이었다.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둘은 샵 문을 열고 골목길로 걸어 나왔다. 하늘은 이미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새로운 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설 때 가로등 아래를 스쳐 지나가던 바람이 마치 두 사람의 선택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 모양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